경북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시는 올해 78 덕이 할매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시며 삼형제를 키우셨죠. 막내 아들이야 아직 한창이라지만 큰아들은 벌써 환갑을 바라보고 있고 둘째 아들도 나이가 꽤 들었으니 이제 자식들 다 키웠다며 한숨 돌리실 나이세요.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젊은 시절부터 한시도 쉬어본 적 없던 덕이 할매는 그래도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냈고 나니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답니다. 특히 큰아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컸어요. 맞으니까 제일 듬직하고 혹시나 나중에 나 늙어서 힘들 때 기댈 곳은 큰아들 뿐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몇 년 전 남편이 일궈놓은 시골 땅과 조금이라도 모아뒀던 재산을 전부 큰아들 명의로 돌려줬습니다. 둘째나 막내에겐 미안했지만 그래도 마지가 집안의 기둥을 잘 지켜줄 거라 믿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한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 노후를 꼭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죠. 실제로 큰아들은 그러겠다 약속했고요. 시간이 흘러 작년 봄 덕이 할매에게는 큰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70평생 잔병치레 한 번 없던 분이 덜컥 몸져 눕게 되니 기댈 곳은 오직 자식들 뿐이었죠. 할머니는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에도 힘이 없고 당장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기력이 없다고 얘기했죠. 아가, 엄마가 영 몸이 안 좋네. 병원에 좀 가봐야 쓰겄다. 큰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애엄마도 애들 돌보느라 정신없고 그냥 동네 병원 가서 진료 먼저 받아보세요. 저희는 주말에나 시간 될 때 갈게요. 그렇게 말하곤 이내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오지 않으니 큰 며느리가 올 리도 없었죠. 그 후로도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나도록 큰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힘없이 누워 계시는 할머니는 눈물만 흘렸죠. 내가 잘못 키웠나? 이럴 거면 재산을 왜 다 줬을까? 후회와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쁘다며 연락만 간간히 할 뿐 정작 몸 아픈 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막내 아들의 아내, 즉 막내 며느리가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에요. 막내 며느리는 멀리 도시에서 살고 있었기에 자주 오기 힘들 터인데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목소리도 기운이 없다는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막내 며느리는 할머니의 야윈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올 줄 알고 미리 연락 안 하신 거예요? 며느리는 당장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막내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 미안해서 병원 입원을 꺼렸지만 며느리는 할머니를 설득해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무려 6개월. 막내 며느리는 자기 아들, 딸들은 잠시 남편에게 맡겨두고 시골집과 병원을 오가며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병원밥 나르고 할머니 식사 수발 들고 잠 못 이루는 밤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리고 때론 울컥하는 할머니의 하소연까지 묵묵히 들어주었죠.
그 6개월 동안 큰아들 내외와 둘째 아들 내외는 한두 번 찾아와 얼굴만 비추고 "이제 괜찮으세요?" 한마디 던지고는 가기 바빴습니다. 그저 의무적인 방문일 뿐이었죠.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살뜰하고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할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있는 막내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품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핑 돌았죠.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 앉아봐라. 며느리가 할머니 곁에 다소곳이 앉자 할머니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비단 보자기에 쌓인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할머니는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큼지막한 금덩이 10량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자 할머니가 잔잔히 말했습니다. 아가, 이건 네 시애비가 나 결혼할 때 선물해줬던 귀한 금덩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팔라고 했었는데 끝내 아까워서 못 팔고 여태 꼭꼭 숨겨뒀지. 아범들도 모른다. 이제 내가 언제 갈지는 모르는데 내 목숨을 살려준 너에게 줄란다. 가서 뭐든 사고 싶었던 거 사고 네 마음대로 살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막내 며느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여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금덩이 10량은 막내 며느리의 품으로 들어갔죠.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큰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줬을 때의 후회와는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더니 막내 며느리가 뜻하지 않게 그 금덩이의 존재를 소문내고 말았습니다. 동네 잔치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들에게 할머니의 간병 이야기를 하던 중 감사한 마음에 어머니께서 금덩어리를 주셨다는 자랑을 그만 해버린 거죠. 며느리도 신이 났을 텐데 어쩌면 나도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걸 내심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동네방네 퍼져나갔고 급기야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내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 늙은이가 금덩이를 숨겨놨다고? 그것도 막내 며느리한테 줬다고? 믿을 수 없는 소식에 큰아들 내외와 둘째 아들 내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덕이 할매 집의 문턱이 닳도록 큰아들 내외와 둘째 아들 내외가 찾아오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이 늙은 자식들이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큰 며느리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할머니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안마를 해주기 바빴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며 얼씬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매주 찾아와 온갖 살가운 말로 할머니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정기검진 받아보셔야죠. 어머니, 제가 해물찜 좋아하신다고 해서 직접 해왔어요. 뜨거울 때 많이 드세요.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화 하기도 바빴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 영상통화를 걸어 어머니, 저 예쁘게 머리 염색했어요. 어머니도 해드릴까요? 하며 온갖 아부를 떨기 바빴죠. 이들에게는 더 이상 사업이 바쁘다느니 애들 돌보느라 정신없다느니 하는 핑계는 없었습니다.
오직 할머니에게 잘 보이고 남아있는 금덩이의 행방을 알아내려는 듯한 눈빛만 번뜩였습니다. 덕이 할매는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외로움에 몸소리칠 때는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과 며느리들, 금덩이 소리에 앞다퉈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제야 비로소 자식들의 진심을, 아니 속내를 똑똑히 알게 된 할머니였습니다. 막내 며느리에게 금덩이를 준 것이 어쩌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고 통쾌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금덩이가 실제로 더 있든 없든 이제 할머니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효심과 가짜 효심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부모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아마 자식들에 대한 기대와 서운함, 그리고 인생의 씁쓸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썰프 시청자분들도 혹시 덕이 할매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